좋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박스를 다시 올려주세요. 아까 네 번째 박스 민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이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동으로 갈까요? 동에서 실제로 누가 나올 것인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자,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일까? 맞아. 에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감독님. 그걸 해주셨어야지. 네, 이재명 이번 또 전파 낭비입니다. 또 전파 낭비야. 또 얘기해야 돼. 아니 근데 그 이재명은 저희가 아까 준비한 화면이 있잖아요. 나 그 영상 봐야 그러네요. 돼요. 네.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영상 한번 먼저 볼까요? 이거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죠. 오늘과 어제. 오늘과 어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서 네. 행사가 열렸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왔고, 그다음 그 옆에는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천하람 네. 지금 뭐 저 대표 권한대. 세 분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이거 거의 공개된 영상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합동 언더 73과 뉴스 엔진 합동 이 뭐라 그래? 합방이죠. 어라운드 73 합동 방송. 네.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날 있었던 네. 그건 언더 73에서도 한 것 같은데 그 네. 거기 어디 산불 산불 나가지고 거기 갔을 산불 때 현장 가서 이제 네, 욕한 어떤 거. 일들이 네. 있었는지 그거 한번 보시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건 오늘 있었던 영상 오늘 먼저. 있었던 네, 보여주세요. 서해 수호의 날 대전에서 있어. 저기 현충문이네요. 서해 수호 영웅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주요 여기 이제 행사가 끝나고 저 앞에 가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아, 그러네요. 저 옆에서 지금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근데 가는데 안 가고 뻘쭘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서 있고 왜? 자기들 안 불러준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거. 저 얘기. 예의가 없어, 예의가. 저게 이재명 대표가 한 거고 저 김한나 여사 알죠? 연평해전 한상국 상사의 부인. 저분이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제야 이제야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봤다면서요, 저 이재명 대통령. 예. 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처음 간 것도 처음 간 거지만 네. 저걸 보면 처음에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묵념하고 저는 아파트에서부터 봤거든요. 묵념하고 이제 가서 참배합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쭉 가는데 자기 이름 안 부른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가려고 안 가니까 나도 안 가야 되나 그렇게 멈춰 서 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김한나 여사가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예의가 없어, 예의가. 왜 나를 대우를 안 해? 거기서 자기가 왜 뭔데 또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 황당하네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전해달라는 왜 거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금 참배하러 간 거 아니에요? 참배를 하러 가서도 의전을 찾는다는 게 좀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거는 처음 간 거고. 네. 그죠? 네. 뭐 역시 신성민 작가님은 저를 오래 봐서 알지만 전 진짜 의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의전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진짜 너무 싫어해서 의전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이래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분이 의전을 안 받으면 우리나라가 무시를 당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그건 필요한 문제니까. 거죠. 네,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우리 순국 열사들 이 분들을 위해서 순국하신 장병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 모두는 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말대로 하면 다 평등한 관계예요. 아니 순국하신 장병들 밑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을 추모해야 되는 그냥 평범한 다 국민들이라고. 거기서 왜 내 이름을 불려지길 원하냐고요. 그거는 그럴 거를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저기 하긴 하지만 제가 이 평생을
고세대긴 하지만 그 세대시긴 하지만 평생을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86세대들 이 세대들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의전을 요구한 게 저희 70년대생들이에요. 우리들한테 가장 많은 의전을 요구했어.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그 86세대들의 그 의전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 것까지 전부 우리는 사회생활 초반에 다 그걸 배워야 됐던 게 바로 우리 세대예요. 아, 그러네. 문제는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예를 들어 90년대생들이 네. 이제 나왔잖아요. MZ 세대들이 그 세대들한테 우리가 의전을 요구하지 못해. 그렇죠.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60년대생들에게 의전을 해줬던 세대예요. 사회생활 내내.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 풀면은 많습니다. 근데 몸에 배에서 익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그 아래 세대들한테는 저는 아예 안 시키는데 아래 세대들은 할 생각도 없죠. 애초 저 MZ들은 네. 할 생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술도 잘 까는데요. 술도 잘 말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표정은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 근데 저 네. 때도 저 말 있잖아요. 저 말 있잖아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맞습니다. 저거 맨날 듣는 소리예요. 저거 맨날. 아니 저걸 저 자리에 가서도 한다고? 어딜 와서 감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외국 같은 데 보면 그 이등병이 죽어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맞아요. 데서 이제 관이 오면 대통령이 가서 거수 경례를 맞아요. 하거나 뭐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예의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저런 데 가서도 자기를 따로 불러서 뭐 생색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박상수 변호사 얘기한 대로 60년대들의 상당히 나쁜 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운동권이었으니까 보면 그게 아주 극대화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운동권이 주체 사상과 결합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보면은 네. 아주 왕조적 이데올로기야 이거는. 중요 사상. 예, 이거는 수령에 대해서 예. 이게 사람에게 수령 뇌수론아니에요. 네. 뇌수가 없으면 손발이 필요 없다. 뇌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어버이 수령이 우리의 뇌수다. 그러니까 우리 뇌수를 결사옹위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네. 전대협과 한총련에 팽배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자하면서 제가 전대협 의장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다 새카만 후배들이잖아요. 한 5, 6년 후배야. 그때 뭐 저도 젊을 때고. 근데 탁 전대협 의장 하는데 쇠파이프 든 애들이 쫙 도열해갖고 의장님께서 오십니다. 탁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얘들이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아니 무슨 대통령이야? 네. 대통령도 이런 의전 안 하겠다. 그 북한에서 왜 김정은이 뭐 보면 김일성이 뭐 쭉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막 거의 왕 모시듯이 하잖아. 근데 그때 보니까 걔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제 북한을 따라하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쁜 것, 그 왕조적 질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80년대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 보면 정말로 권위적이고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운동했으니까 내가 운동해서 감옥에 한 1년 갔다 왔으니까 내 자식까지도 이제 특혜를 줘야 돼. 그게 민주화 유공자법 아니에요? 네. 어? 그 법을 만들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위해서 목숨 잃은 사람들도 아닌데 대학 다닐 때 그냥 데모하다가 군대 갔다 왔다고 끌려서 군대 갔다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감방 갔다 왔다고 그때 보상 다 해줬거든요 이미 네. DJ 때. 근데 그 보상을 자기 자식들한테까지도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86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생들인 사람들의 그 특권 의식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어떤 그런 특권 의식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봉건적인 이데올로기와 그 막시즘이 결합한 주체 사상이 그렇죠. 그 운동권 세대를 어떤 지배하던 그런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산업화 세대보다도 더 꼰대스러운 그런 위계 질서와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586 세대를 만나면 또 그렇게 젊은 척을 해요. 청바지 입고 젊은 다니면서 여직원들한테 추궁거리면서 마치 대학생 형호 오빠처럼 자꾸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남자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의정과 예우받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맨날 대학 시절 얘기하면서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젊은 오빠인 척.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거부감을 어떻게 보면 역겹죠 뭐. 사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 양가적인 그런 심보를 갖게 된 그 원인이 뭔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어려운 주제, 심리적인 주제여서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뭐랄까 그 의식이 자기 의식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이념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평등을 주장해야 돼. 남녀 간에도 평등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보면은 안 그런 북한에서 남녀가 평등해요? 가장 가장 심한- 봉건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표시하잖아요. 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거고. 네. 그다음에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만 본인은 강남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가 되지 못해서 안달인 거고. 어떻게 보면 분열적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용적이면 그 있는 그대로 약점도 인정을 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개발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의식 자체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그러네. 굉장히 위선적으로 한쪽으로는 굉장히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특권을 갖지 못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남녀도 평등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봉건적이고 네.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80년대의 허위의식 어떻게 보면 그 운동권의 허위의식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여성들에게 밖에서 나이 어린 그 뭐 여성들에게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하는 사람이 집에서도 과연 그럴까? 집에서 과연 설거지라도 제대로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원래 인문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어. 원래는 이제 서울대 다니기 전에 고대 영문과를 다니기도 했고 소설 쓰는 그런 동아리도 하고 원래 되게 그 인문학을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도 법대를 졸업했어도 국문학을 부전공을 했죠. 제가 국문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이제 국문과 수업을 하나를 들으면서 이제 그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86세대 그 분은 교수는 아니었고 강사셨는데 국문과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쫑파티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문학평론 쪽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평론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이제 술자리였어요. 이제 끝나고 수업이 다 끝나고 하는 거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쿠션을 안고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네. 야 박상수 너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그 수강생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네. 박상수 너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일어났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인문학에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려고 했고 문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생각의 범위가 갇히지 않는 그 학문의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자유를 좋아했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겸손이야. 너는 쿠션을 끌어안고 있을 때부터 겸손하지가 않아. 무슨 상관이죠? 교수가 그래요? 말을 하는데 쿠션을 끌어안고 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인문학 그만하자. 한국에서. 그리고 서당이다, 내가 서당.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 도그마틱한 학문이었거든요. 네. 이 사각형의 틀 안에 나를 갖추는. 법학이 도그마틱해서 내가 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인문학부터 이렇게 도그마틱하기가 짝이 없으니 서열과 겸손을 따지는 이런 나라에서 인문학 그만하고 차라리 그냥 법을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그 변호사 된 거네. 우리는 법조인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그 말이 너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지금도 종종 신문에 칼럼도 쓰고 제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뒤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섭네. 계속 트래킹하면서 뭔 얘기를 하나 보고 있는데 맨날 자유 뭐 6.8혁명 맨날 이런 얘기해. 맨날 그 리버럴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그 쿠션 쿠션 끌어안는 거를 그렇게 한다. 어? 그냥 애착 인형인데요. 이게 아니. 잘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되게 되게 저기 한 게 뭐냐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성격이 되게 건방진 성격이라 오늘 제가 1년 전 그게 뜨더라고요. 제가 한동훈 대표께서 그 인천에 오셨을 때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인천에 와서 다 당협위원장들 막 모아놓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구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에 인천 서구를 다음 날인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정중앙시장 저희 거기 중앙시장 제일 큰 데서 거기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박상수 변호사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들 뭐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입했습니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도 저는 대표님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다 받아줘요. 이게 저는 리더로서 최고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저 이재명 대표 지금 저렇게 예의가 없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감히 그렇죠. 그러네.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네요. 감히 그렇죠. 감히 쿠션 끌어안고 있다고 뭐라 할걸요 이재명 대표도. 네가 감히 쿠션을 거기서 끌어안고 있어 예의가 없어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측근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게 눈치를 안 봅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눈치가 없기도 하고요. 눈치가 없기도 둘 하다. 다 아니에요, 둘 둘 다. 다다. 둘 다 없어? 측근들은 지금 안 보고 없어? 안 보고 없다. 없어서 안 본다. 없어서 안 없어서 본다. 안 본다. 그 요즘 만약에 MZ한테 이렇게 이 쿠션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앉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고 있어야 업무 능률이 올라갑니다. 아시죠?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해. 눈 이렇게 뜨고. 말른 네, 눈으로. 이렇게 말눈으로 네, 뜨고 요즘엔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한번 좀 당해봐야 돼요 그런 분들. 네, MZ한테.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네. 화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영상 하나 네. 더 있는데 아, 네. 어제 산불 현장에 내려갔을 때, 네, 거기 있는 그 피해자분, 네, 거기 지금 산불 피해를 당한 분이 좀 답답해서 소리를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는 영상도 있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아, 진짜. 아니, 지금 피해를 입고 얼마나 상심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네. 저 영상을 보면서 더 놀란 게 이게 저게 그거잖아요. 이게 거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뭐 청송군수하고 옆에 있든가 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뭐 사진 찍으러 왔어요. 막 하면서 불 끄러 갑시다. 막 이렇게 소리 그렇죠. 지르니까 네.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나서 바로 1초도 안 돼서 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아, 맞아. 갑자기 확 변했어. 갑자기 맞아. 인상 빡 쓰면서 이랬다가 아 뭐 저분이야 저럴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이렇게 다시 얘기를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은 욕한 거보다 그게 더 아,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좀 무섭다. 야 어떻게 사람이 1초 전에 저렇게 도저히 욕이라고 보여져요. 뭐 본인이 아니라고는 뭐 뭘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누가 봐도 저 입으로 보면은 저게 욕이구나. 왜냐면 저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일반적인 욕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입 모양을 보면 아주 욕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1초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뭐 저분들께서는 저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1초 내에 확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화가 나서 누구한테 욕을 했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까지 그렇게 심한 욕은 안 하겠지만 저 사람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조금 기분 나쁜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그런 극단적인 욕을 하고 1초도 안 돼서 탁 하면서 다른 걸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러네. 와 저러구나. 근데 그거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예의 없어라고 네. 저게 보면 저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와 물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누구든지 공식적인 얘기에서 하는 거를 사적인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네, 네. 하지만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무서웠어요. 진짜 좀 소름 끼치는 지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만 집중을 했는데 진짜 그것까지 보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계속해서 그 소시오패스 같았다고 정말 무서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본성은 뭐 본성적인 건 안 바뀐다. 이거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뭐죠? 저 채널 A에 네. 그 나갔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사당. 나갔었어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거기서 네. 얘기해 보면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해요. 아마 이재명 대표에서는 그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실 겁니다. 그랬다 맞다. 툭툭 예. 튀어나오십니다. 네. 그런데 진짜로 그 얘기 저 이틀 동안에 있었던 맞아요. 연이어서 있었던 그거 기억나요. 네. 그 바로 입증했네요. 입으로 했던 이것과 제 참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나 계신데 근데 옆에 있으면 들려요. 그거 들려. 입이 다 보여요. 나 들었어. 그 옆에 있었던 군수하고 이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죠. 섬뜩하죠. 속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데 네. 섬뜩했을 것 같아요. 섬뜩했다. 네,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더 나가려 하다가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계속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전파 낭비예요. 전파 낭비예요. 이러실 것 같아요.